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83만 가구 공급한다더니 8년에 걸려 연내 2,000가구 불가. 이사 대책, 부동산 팩트체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사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공공기관이 도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지을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문사들이, 언론사들이 팩트체크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어디가 개발되나 1호선 4호선 라인인 노도강이 1순위고 금천구로 점일 역세권이 유력하고 토지 강제 수용까지는 안 할 듯 싶다. 민간 재개발보다 쉬워졌다는 것일 뿐 공공 재개발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재건축 사업과 차이는 재건축의 일률적 규제를 받지만 정비는 협의 통화 완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집 샀는데 정비사업 포함된 강제 청산, 사유재산 침해 여기에 대해서 벌써 지금 공공정비 현금 청산 기준이 있는데 또 논란이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고 싸움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공공정비 제1호는 어디로 예상되어지는가? 서울역 쪽방촌 예상되고져 있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서 서울역 쪽방촌을 지금 시찰하는 사진이 보이고 있네요. 최대 40층 고밀주택 개발에 2026년까지 2,410가구 입주가 할 듯 역세권 개발사업 본보기가 될 시범 케이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건은 그래도 두세 건은 해야겠죠. 시범 케이스. 자, 32만 가구 어디가 짓는지 모르는 깜빡이 대책이다. 좀 비꼬는 것 같네요. 자, 이사 공급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 개발지 부동산 사면 나중에 새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 소유자들 어딘지도 모르는 개발지 피해서 집 사야 하나. 이런 불만이에요. 세 가지 모델로 늘어난 재건축 사업은 조합마다 특실 따지는 셈법이 더욱더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민간 재건축은 사업 주체가 조합이고 재건축 부담의 의무 거주가 있다. 용적률 법적 상한이 있고 층수가 35층이고 서울 기준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수익 구조는 조합원 주택을 뺀 일반 분양이다. 자,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2020년 84 대책이고요. 사업 주체는 조합 플러스 공기업이고 재건축 부담금 또 의무 거주가 있다. 용적률은 300에서 500%고요. 50층까지 가능하고요. 증가 용적률 25% 이상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수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 집적 시행 재건축 2021년 이사 대책입니다. 사업 주체는 공기업이고요. 재건축 부담금 의무 거주는 없다. 최대 500%까지 가능하고 층수가 50층까지 가능하며 전체 가구 수의 5에서 10% 민간 재건축 방식보다 10에서 30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정부 계획인데요. 이런 공공집적 시행 재건축은 2021년 이사 대책 얘는 한 번도 아직 안 해본 처음 해본 거라 처음 가본 길이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32만 시범 케이스로 두서너 군데는 할 수 있으나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지금 다 좀 비웃는 것 같아요. 개발지역 부동산 사면 현금 청산 서울 220이고 피해 집사란 말이냐. 공공주도 개발 예상지역 220이곳. 자, 어디가 개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주택 소유자들의 혼란이 있다. 집을 사려면 공공주택 개발 가능성이 없는 비싼 신축 아파트나 강남 재건축밖에 선택지가 없다. 개발 예정지 집을 보유한 사람은 개발이 끝날 때까지 옴짝달싹 말라는 말이냐?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을 통해 거래제한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내놓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주택 소유자, 예비 매수자 모두가 피해되고 있다. 이번 투기 방지 방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1 유산 아파트 부동산이 향후 공공집적 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용에 포함되면 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무조건 현금 청산되기 때문에 매입 당시에는 정비사업과 무관한 주택이었던 실거주를 위해 매수였던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 공공주도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어 매수자들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던 무주택자들은 이 집을 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주택 소유자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매수 수요가 사라지면 집을 팔기도 어렵게 된다.
황금성이 떨어지면서 시세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글을 올린 한 무주택자는 예상 개발 지역이 220곳이라 피해서 집을 사야 할 상황이라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빌라를 사서 이사를 가려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규정 재건축은 투기과열 지구의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 재개발은 투기과열 지구 관리처분 인가의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 관리 산정일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 공공재개발 정관 변경 이후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 아닌 시세로 분양 재건축 투기과열지구 조합 설립 이후 매수자 현금 청산 공공주택 부업사업 공공주도 정비사업 이사대책 이후 정비구역 매수자 현금 청산 뭐 말이 좋아서 뭐 그치 하여튼 현금 청산해서 다 쫓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년층 특공 확대의 추천제까지 이제 5060, 50대, 60대 청약이 역차별이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사대책 공공분양 청약의 3040 당첨 기회 크지자 불만. 이사대책 전용 84.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추천제 도입 기존 일반 공급 기존 대책 개선 방안 순차제 70% 추천제 30% 이렇게 전용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천제 50%인데 지금은 가점제 50% 추천제 50% 이렇게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박 이사대책 실제로는 거리절벽 가능성 이렇게 나와졌는데 대책 발표 후 취득한 신규주택 공공개발되면 현금 청산 대상돼서 아파트 입주권 못 받고 쫓겨나 실수요 재산권 침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급 쇼크가 아닌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2025년 서울 32만 3천 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인 확대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이후 현장에선 거래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발표일 이후 사들인 주택은 부동산 공공주도 개발이 이루어져도 아파트 우선 공급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세권 공공지역 저층 주거지역을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 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지초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아니지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사는 주택의 등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공공주도 개발 지역이 돼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청산은 개발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거래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 거래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요. 아파트 역시 이미 개발이 끝난 신축 관리처분 인가 등을 앞둔 막바지 재건축 등을 제외하면 매매가 망설여지게 됩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공공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절대 안 될 모호한 규칙이나 비싼 신축만 골라서 해야 한다. 공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전월세만 살라는 말이냐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주택을 사면 언제든지 피해볼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애없이 현금 청산 정해져 투기와 무관한 실수요 매수자의 재산권에 침해될 것이라 했다. 법조계선 사업자 지정 전 주택 매입자에 대해 현금 청산을 소급적으로 한 건 이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못됐습니다. 하는 짓이 그렇죠. 하는 짓이 이게 지금 무슨 의도인지 국민을 더 찾겠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부동산 이사대책 팩트체크였습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